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얼마 전 오픈 AI가 새로운 그 에이전트 기능을 전격 공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했다고 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오픈 AI는 최근에 기술 발표를 할 때요, 그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나와서 세션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는 샘 알트먼도 항상 동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샘 알트먼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어떤 발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오픈 AI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일 현지 시간에 선보인 것인데요. 기존에 이미 오픈 AI가 이 챗GPT에 붙는 기능 두 가지를 올해 초에 좀 냈던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1월에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용자 대신해서 휴가 계획을 짠다거나 뭐 여행 숙박이나 뭐 물건을 사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이 기능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심층 리서치라고 이제 불리죠. 네. 뭐 딥 리서치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2월에 나온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AI한테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보고서를 아주 깊게 써주는 건데, 네. 이번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좀 합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뭔가 AI한테 오퍼레이터한테 뭐 예를 들면 주문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정말 기본적인 주문 내용들은 알아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하려고 하면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말씀드린 딥 리서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추론을 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합치면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오픈 AI 측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합친 일종의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제 추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가 생각하는 단계들을 거쳐서 액션을 하는 이 두 가지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경쟁사들이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를 조금 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픈 AI가 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AI 관련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서는 뭔가 그 크게 개선된 뭔가가 출시된 것 같다라는 느낌 많은 애청자분들이 전달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예시로 보여줬던 사례들을 좀 몇 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챗GPT 에이전트를 가지고 데이트를 계획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야, 데이트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리뷰나 아니면은 어떤 맛집을 예약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평점이 높은 그 수실 레스토랑, 그러니까는 초밥 레스토랑 같은 일식 레스토랑을 너가 찾아줘. 근데 그거를 오픈 테이블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서 예약을 해주는데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맞을 때 해줘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챗GPT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챗GPT 안에 내 구글 캘린더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AI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예를 들면 어느 저녁이 좋은지 일단 제 일정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캘린더에 있는 것 중에 그럼 이날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시를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점이 높은 스시 레스토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평점이 높은 스시 레스토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시간하고 제 일정하고를 맞춰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이 챗GPT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이 예약을 할 때 여자친구와 이제 약혼자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당을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약혼자가 실은 글루텐 프리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글루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예. 챗GPT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예약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여러 평점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이 글루텐 프리인 데들만 찾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챗GPT 특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챗GPT가 저랑 대화하는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롱텀 메모리, 그러니까 장기 기억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와 대화를 이제 여자친구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챗GPT랑 하면서 실은 우리 여자친구는 뭐 약혼자는 글루텐을 섭취하지 못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예약을 해주는데 그런 옵션까지를 알아서 해주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이 파워포인트나 엑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도구들도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줬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5년간의 연간 예산 지출, 수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잘 정리된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시켰더니 AI 에이전트가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자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딥 리서치에서만 좀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 찾는 것 중에 PDF 파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얘는 PDF 파일 내용까지 읽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읽은 다음에 숫자를 추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엑셀 시트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챗GPT 오픈 AI 측에서는 이런 기능을 잘 쓰면 기존에 있었던 작업의 90% 이상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뭐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내가 사무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옵션을 또 내가 조사를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뭐 기업 정부 보조금이나 네. 정부 지원, 파트너십 같은 세부 정보 찾아서 이 모든 거를 다 요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라. 라고 했더니 AI 에이전트가 내용을 쫙 검색을 하고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서 PPT를 만들고 그 PPT를 만들고 나서는 휴대폰으로 이제 다 됐습니다라고 알림을 주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알림 보고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데모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도 직무 작업에서 전문가 수준의 인간 답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서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결과물을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보이더라라고 네. 하는 것들이 이번 데모의 어떤 포인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PPT 제작이라든가 사무실 개설 옵션들 이런 것들을 뭐 위탁하거나 맡겨가지고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도 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일정과 어떻게 네. 보면 취향까지 고려한다. 네. 이거 뭐 물론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네. 저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되거든요. 내 개인적인 그러니까 아주 퍼스널한 부분까지도 AI에게 의존하기 시작했고 네. 그 AI 의존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그런 추세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뭔가 내가 투자에 대해서도 AI에게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채용 여부를 AI에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AI와 함께 살아갈 나날들에서 생각해 볼 주제예요, 분명히. 예. 우리가 뭐 메타의 초지능 연구팀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금 AI의 방향성이 나에게 정말 완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사람을 구한다거나 할 때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정도의 데이터가 모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번에 오픈 AI 측에서도 이 이야기를 할 때 일부지만 윤리적인 이슈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에이전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에이전트한테 주문을 해줘까지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얘가 만약에 카드 정보를 갖고 뭔가 결제를 하는데 결제를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를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카드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오퍼레이터 기능에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서 스톱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가 그 부분은 직접 입력을 하게 구조가 돼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오픈 AI의 설명에 의하면 그런 개인정보는 우리가 이제 저장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말씀해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AI 에이전트 시대가 계속 진화할수록 사람은 계속 의지를 할 거고요. 예. 그럼 이런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거나 아니면 해킹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하나로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슬슬 고민해야 될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오픈 AI의 발표 이후 기존의 AI 에이전트 전문 기업들이 오히려 오픈 AI를 우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네. 야 이게 오히려 마케팅의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런지를 제가 실은 이 오픈에 지금 나온 에이전트를 써봤거든요. 예. 써보고 그리고 여러 비슷한 경쟁사 서비스들을 같이 써봤어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지금 상황에서 왜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쓰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냐, 완성도가 아직은 오픈 AI의 이 에이전트 서비스가 상당히 떨어지고 느려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챗GPT 화면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 화면을 제가 이제 혹시 보이는 라디오를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 실제로 챗GPT가요. 그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예.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가 저 대신에 리서치라고 내용을 찾을 거잖아요. 예. 제가 실은 뭘 하나 시켰었냐면 이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저에게 선물을 해줘라 라는 걸 시켰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단계별로 얘가 하나 해가지고 클릭 하면서 보고 그걸 갖고 실제로 결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실제로 저 대신에 구매를 해주는데 40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앱으로 누르는 것보다 아직은 속도가 좀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T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제가 어떤 PPT를 만들게 좀 시켰냐면, 이제 에이전트를 가지고 하반기 주요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PPT를 만드는데 유통, 제조, IT 산업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3개에서 5개를 요약을 하고 그걸 갖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시켰어요. 예. 그랬는데 이거를 갖고 내용을 쭉 찾고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일단 시간이 이거 제가 이제 실제 나오자마자 해서 리얼타임으로 계산한 건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빠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경쟁사의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에서는요. 이런 작업하는데 극단적으로 10분 이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혹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하셔서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챗GPT가 만든 이 PPT의 결과물이에요. 야, 좀만 내려봐 주세요. 네. 이미지도 그럼 챗 GPT가 알아서 찾아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40분 걸렸지만 하반기 트렌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와 신기하다 놀랍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 보이는데요? 경쟁사 서비스들을 보면 예. 훨씬 잘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젠스파크라고 하는 예. 서비스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0분 정도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젠스파크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아까랑 다르게 챗GPT는 키워드랑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다고 치면 젠스파크는 아이콘이나 여러 가지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좀 가져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10분 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마누스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마누스에서 똑같은 명령을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 요약이나 내용들을 가져오고 뭐 디지털 혁신 가속화나 내용들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마누스는 진짜 네. 디자이너가 바짝 붙어서 만든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한 30분 조금 안 걸려요. 한 예. 23분 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지금 서비스가 나왔는데 기존의 서비스를 다 특화하고 있던 데들이 우리가 더 잘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마누스 지금 보여드린 마누스는요. 챗GPT가 데모를 여러 가지를 웹사이트에다가 띄워놨어요. 예. 그 모든 데모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링크를 걸면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했지만 우린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10가지를 비교하는 영상이나 이제 트윗을 올렸고요. 그 젠스파크는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100만 달러짜리 에이전트 맞대결하는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서비스랑 챗GPT를 가지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비교해주는 이벤트를 좀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쓴 말이 참 기가 막힌데 본인들, 그러니까 그 젠스파크가 본인들의 실력이 자신이 있지만
챗GPT가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케이스를 찾는다. 그래서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를 특화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픈 AI가 참전한 게 처음엔 긴장이 됐지만 지금 상황, 그러니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에이전트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저는 오히려 챗GPT, 오픈 AI 회사의 네. 의도가 궁금하네요. 대표적으로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더 디벨롭 시키고 그것에 대한 로열티를 에이전트 회사들이나 이런 데로부터 매달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만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은 AI 에이전시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에게 약간은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에이전시 관련한 이런 분야는 어떻게 발달될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샘 알트먼이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많은 곳들이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 AI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만 만드는 회사의 포지션으로 있으면 추가 투자를 받거나 이런 데 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뭐 메타일 아마도 최근에 엄청난 인력들을 이제 데려왔고 예. 또 뭐 그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 AI가 지금 빨리 한 방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 GPT-5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멘트에 자꾸 이 샘 알트먼이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feel the AGI, 그러니까 AGI를 느껴라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와도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GI를 우리가 달성을 해야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넘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측인 그록 공식 트윗이 예. 이 샘 알트먼이 Feel the AGI라고 쓰니까 뭐라고 썼냐면 네. 그 샘 알트먼 당신이 인간의 이 작업을 서투르게 모방하는 로봇에게 자꾸 AGI를 느끼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은유다. 이거는 일종의 오픈 AI의 끝없는 모금 서커스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좀 기술에 대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런 방향성들이 향후 에이전트 시장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PPT 만드는 쪽 말고 예. 주문하고 예약하는 쪽으로 좀 가보면 주문하고 예약하는 쪽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오픈 AI가 인터넷 브라우저 안에서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브라우저 안에 별도의 인터넷 브라우저 하나가 더 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내용은 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 있잖아요. 그 네. 크롬의 캐시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인터넷 안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안에서 동작을 하는데 네. 그 동작하는 데이터를 구글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 네. 사람들이 어떤 브라우저를 쓰든 간에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쓰는 행태 데이터를 네. 그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예. 본인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엄청 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검색 광고에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근데 인터넷 검색 광고의 기록들은 다 브라우저에 남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쓰게 되는 구글 연동돼 있는 로그인 정보에 남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에이전트 서비스가 지금은 조금 별로지만 오픈 AI가 생각하는 형태로 좋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우더라도 오픈 AI, 챗GPT 안에서 뭔가 동작을 다 할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쌓이는 개인정보나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챗GPT 오픈 AI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야. 거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예.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젠스파크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들이 각자의 웹 브라우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미 퍼플렉시티도 별도 웹 브라우저가 나왔고요. 예. 젠스파크도 별도 웹 브라우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네 웹 브라우저에서 쓰면 에이전트 기능을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 브라우저에서 뭔가 행동을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크롬, 구글의 브라우저가 압도적인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점유율을 가지면서 구글이 개인 정보도 많이 가져가는데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서비스 역시
브라우저를 통한 데이터까지 모아서 그걸 갖고 광고나 향후에 또 추가적인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AI를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는 회사들이 기존의 구글, MS와 같은 회사의 서브 플랫폼으로 우리는 국한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쵸, 그쵸. 라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